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이걸 찍는 시간이 4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 반인데요. 오늘 올릴지 내일 올릴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어제 저녁에 그 중국 상황을 보고 제가 잠을 좀 설쳤어요. 왜 설쳤냐 하면은 저는 보수주의자입니다. 민주당을 지지할 수 없는 보수주의자고, 보수는 계획이 돼야 되고, 또한 보수는 진보적으로 발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윤석열 당선 40여일을 이제 50일 다 돼가지고 50일을 보면은 아주 태행적인 정치 구태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방선거도 우리 보수당에서 이기고 국힘에서 그 다음에 총선을 압승하는 구도로 몰고 가면서 고고TV의 정치방송을 총선 끝난 다음에 그만하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요. 지금 하는 거 보니까는 택도 없어요. 이렇게 하다가는. 보면은 보이는 겁니다. 멀리서 보면 다 보여요. 우리가 멀리서 그 아슬아하게 저쪽에서 막 패싸움을 하고 또 막 치고받고 막 싸우는 걸 보면은 멀리서 이렇게 보면은 그 인형놀이 하는 것 같이 보여요. 인형놀이 하는 것 같이. 크게 재미도 없고 인형놀이 같이 하는 거 보이는데 가까이서 보면은 수십 명과 들이받고 싸우고 그러면은 막 무협지 같고 멋있어 보이죠. 지금 이것들이 가까이에서 죽자 살기로 이러는데 죽자 살기 하는 게 할 게 아니에요 이게. 왜 참여 안 오냐 하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 지금 그대로 국힘이 국민의힘이란 이 김종인 씨가 명명하고 나간 당이 그대로 자유한국당 자한당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4.15 총선을 우리가 참패했죠. 역사상 그런 참패는 없었어요. 한국 정당사에. 108석, 108번 그런 거 없었어요. 3분의 2가 여당이 가져간 적은 없었어요. 역사상. 그때도 4.15 총선 때도 뭐가 일어났죠? 지금과 똑같은 패스트트랙 문제, 비례연동형 문제하고 공수처 문제 일어났죠. 그때 똑같은데 뭐가 다르죠? 나경원이란 여인이 빠루를 안 들었다. 쉽게 말해서 빠루던 여인이 없었다고 똑같아요. 그런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저는 되게 잠이 안 오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이게 모두가 윤석열을 옹호하기 위해서 일어난 일이는데요. 이 새 정부에 대한 기대는 저는 벌써 접었는데요. 이렇게 빨리 접기는 처음이에요. 제가 윤석열에 대해서 칭찬하고 할 거면 어떻게든 찾고 있어요. 저는 솔직히. 찾고 있는데 이건 뭐 찾을 게 별로 없어. 지금 오늘 발표한 거 보면은 그 동아일보 발표에 의하면은 윤석열 청와대 윤석열 청와대 지금 뭐 그걸 뭐 용산대라 그래 그러면은 피플스 하우스라 그럴까요? 윤석열이가 피플스 하우스로 임시적으로 사용한다 그러니까 그래 피플스 하우스에 지금 현재 한 550명인가 600명의 청와대에 근무하는데 청와대를 150명 선으로 슬림화하겠다 그러는 거죠. 그건 잘하는 거죠. 얼핏 보면 잘하는 거예요. 청와대 인원을 3분의 1로 줄이겠다. 근데 한 20일 전에 3분의 1만 줄이겠다 했는데 3분의 1로 줄이겠다 그러죠. 150명 정도로. 450명뿐이 안 되나? 내가 알기로는 한 5, 600명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슬림화하고 그러면 뭐예요? 윤석열은 청와대 권력을 행정부에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행정부 수장이니까. 그렇죠? 그걸 당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나오는 것이죠. 응? 그러면 행정부가 정치인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각제 같이. 근데 행정부가 내각제가 아니니까 일반 관료나 늘공이나 어공을 쓴다는 거죠. 정치인이 지금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죠. 지금 보면은. 그럼 그들이 그 막강한 권력을 휘두를 수가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나오는. 그래서 실패할 것이다. 아주 엉망진창이 될 것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당하고는 연을 끊거나 아니면 당을 장악해야 된다는 소리죠. 내각제 같이.
그렇죠. 지금 청와대 규모를 갑자기 3분의 1로 150명으로 줄이는 것은 권력을 분산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내각제같이 당이 중심이 되려는데 윤석열이가 그럼 지금 대통령 중심제에서 행정부도 장악하고 당도 장악하겠다는 소리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나는 이해가 안 가, 지금 하는 거 보면은. 응? 기존의 정책이 싫으면은, 기존의 대통령 시스템이 싫으면은, 고쳐 쓰면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문제지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제목과 같이 세 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길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은 지금 총통이에요. 대만의 총통제 같은 또는 그 과거의 히틀러와 같은 총통제 이런 건데 제가 총통이라는 것은 그런 총통이 아니고 총재 플러스 대통령 즉 당 총재 플러스 대통령이라는 소리예요. 총재다. 총통이 지금 총통으로 등극하는 순간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동훈이가 제2의 실세며 한동훈이가 소통령으로 등극을 했다 하는 거고 세 번째는 윤핵관 3인방 이들은 사고 친다고 내가 분명히 그랬죠. 그죠? 장제원은 사고, 권성동의 사고, 윤한홍의 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인수위라든가 윤석열이가 지명한 그 장관 후보자나 한덕수 국무총리의 비도덕성이나 비청렴성은 그거 너무 많아요. 지금 나오는 것만 해도 정호영이 또 한국외대총장 사회부총리인 김인철이 또 한 놈 누구야? 그 막 걸려 들어오는 놈. 너무 많아. 원희룡이 오동동 문제 징그러 원희룡이. 그 다음에 이영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영희. 그 다음에 과기부 장관 이창영인가 김창영인가 그 놈. 그 다음에 또 환경부 장관 또 걔. 다 지금 오히려 민주당 문재인이가 장관 임명한 애들보다 더 심해 지금 보면은. 전문성과 능력을 가지고 정부를 구성하고 청와대를 구성해서 정치를 하겠다, 통치를 하겠다는 소리인데 그걸 지금 실패 들어가죠. 전 민주당을 욕하고 싶어요. 민주당을 편들 수는 없어요, 제가. 그런데 지금 하는 거 보면 완전히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엉망진창이 됐어. 그게 누구한테 나오는 거냐? 총통 윤석열한테 모든 게 나오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총통 윤석열을 옹이하는 왕으로 받들고 한마디 비판이나 근원도 진언도 못하는 핵심 3인방 윤핵관들에 대해서 나온다는 것이죠. 이런 정부는 성공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당도 중심을 못 잡고 당대표란 이준석이는 윤석열과 한동훈에 납작 엎드려서 그 어명을 받아서 지금 행동한다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 윤석열의 총통, 총재 플러스 당 총재 플러스 대통령 이 문제. 첫 번째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이는 행정부는 당연히 장악해야죠. 대통령이가 행정부 수발이니까. 근데 당은 건드리면 안 돼요. 윤석열이 항상 말하는 게 뭐예요? 프리드만의 신자유 경제론, 그 다음에 미국의 정치 시스템 이거를 말하고 있죠. 아니 오바마나 트럼프나 그 괴짜인 트럼프나 바이든도 의회에 굽실굽실하면서 의회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 다음에 오바마나 바이든이 민주당 사람이라면은 민주당 의원들한테도 굽실굽실하며 민주당 의원의 도움은 받지만 장악을 안 했죠. 트럼프도 마찬가지예요. 상대편하고 악연을 하고 싸우지만은 의회를 갖다가 또는 당을 갖다가 존중을 했죠. 근데 지금 벌어지는 거 보면은 아니 행정부는 윤석열 마음대로 하라 그래. 행정부 수반이니까. 미국 시스템의 미국 대통령제 미국 백악관을 갖다가 벤치마킹 한다는 윤석열이가 지금 아주 개판으로 만들고 있죠. 그래서 정치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검사 기질로만 한다는 거죠. 응? 세상의 잣대를 윤석열은 공정과 상식과 헌법 가치로 보는데 그게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윤석열은 대통령이라는 전 국민이나 여야 아울러가지고 모든 정치 세력의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자기 기준으로만 보니까 지금 이런 상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응? 이런 걸 보고 독재성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이가 총통제라고 제가 그러는데 대통령은 그러면 해. 근데 당을 건드린다는 거죠. 어? 윤핵관들은 윤핵관이나 국민의 의원 80%가 지금 윤석열한테 붙어 이들은 전략과 전술을 구사하지 못한다 제가 그랬죠. 한 명도 없어요. 국힘에서 그런 사람들이. 백킹하는 그룹도 없어요. 민주당은 백킹하는 그룹이 꽤 있어요. 첫 번째 문재인도 있고 이해찬이도 있고 이재명이도 있고 그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보수의 국가 개혁주의자 김종인마저 내쳐버렸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나오는 김병준이나 김한길 같은 애는 완전히 낙동강 오래돼가지고 걔네 머리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국힘은 전략 전술을 갖고 또 몇 년 후, 몇십 년 후를 바라볼 전략을 집어넣고 이념이나 사상을 집어넣거나 또는 운동적인 혁명을 집어넣는 세력이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윤석열부터 그 밑에 놈들까지 다 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그때 공학적으로만 자기 살기 위해서만 싸운다는 거죠.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윤석열이가 총통으로서 당 총재와 같은 지금 행동을 하고 있죠. 그건 100%예요. 100%. 그럼 국힘의 방향을 잃고 국힘은 망가진다. 아니 당 총재와 같은 역할을 한 것은 박정희 시대하고 전두환 시대뿐이 없었어요. 김영삼이도 그렇게 안 했고 김대중도 그렇게 안 했고 당의 의견에 다 맡겨놓고 당에서 의견이 들어오면 수결을 하고 해가지고 협조체제로 왔는데 지금 당은 이 파리 떼들 쓰레기들이 말이지 윤핵관화가 다 돼가지고 이준석이도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당의 중심을 잃어버렸다. 그럼 이런 정권은 오래 갈 것인가? 오래 못 간다. 상대편은 2년 후까지 180석을 갖고 있는 거대 야당이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상태에서 나는 총통이 됐어. 당은 내가 다 장악해버렸고 행정부는 취임하자마자 다 장악할 거야 하고 지금 인사를 장관 총리를 발표하고 또는 청와대를 갖다가 지 깐부들 검사 출신들을 박으려고 그럴 적에 이거 국민들이 과연 지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나오죠. 윤석열의 총통제는 실패할 것이다. 두 번째, 한동훈의 문제로 갑니다. 이 영상은 길어집니다. 한동훈이는 일약 고검장에서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네 단계를 뛰어넘어서 법무부 장관으로 했어요. 윤석열이가 그렇게 생각하겠죠. 나도 일개 지검장에서 서울지검장으로 고검장의 제도로 두 단계를 뛰어넘고 그 다음에 서울지검장에서 검찰총장까지 또 두 단계를 뛰어넘었어. 문재인이가 나를 그렇게 시켜줘서 나는 이명박 박근혜를 잡았어. 보수를 괴멸시켰어. 나도 문재인에서 네 단계를 뛰어넘어서 대통령이 됐어. 그러면 한동훈 같은 경우도 지검장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네 단계를 뛰어넘었어. 다음에 내 적자는 내 후계자는 한동훈이야 하고 선언한 거예요. 그건 장제원이도 몰랐다 그러고 권성동이도 몰랐다 그러고 누구도 몰랐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 윤석열이는 내가 대통령 당선되면 한동훈을 갖다가 내 후계자로 삼겠어. 그러니까 언론들이 지금 말하는 것이 소통령 한동훈이라고 벌써 네이밍을 하기 시작했죠. 그런 정권은 오래 못 가요. 그런 정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윤석열이도 보지만 한동훈을 보면서 국민적인 저항이 들어갑니다. 그 우리 소통령이란 말이 많아 있었죠. 노태우 때 박철현이란 소통령이 있었고, 그죠? 김영삼 때 김영철이란 소통령이 있었고, 그렇죠. 그들은 그래도 다른 분야에서 일하던 사람들이야. 그 다음에 김대중 때는 없었네. 홍상태료는 소통령급은 아니었으니, 그죠? 자, 그런데 그리고 문재인 때 김경수란 소통령이 있었죠. 그렇죠? 다 날라갔죠. 그러면은 더 심각한 게 뭐냐면은 한동훈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수업도 쌓지 않고 검사 외에 윤석열과 같이 검사 외에 다른 직업을 갖지 않았고 그러면은 세상을 보는 균형적인 감각이
떨어질 것이다 하는 건 정직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윤석열이 지금 검찰공화국을 민주당 하는 말대로 검찰공화국을 만드는 중이에요. 그거는 윤석열도 부정하고 저도 부정하고 싶지만은 일반 시민의 눈에는 그 대개원들과 국힘 쓰레기 그 윤핵관 애들만 제외하고 윤핵관도 전부 다 검사 출신이 덕실덕실해. 그것만 제외하고는 모든 국민들이 이거 뭐야 검찰공화국이야? 윤석열이가 검찰총장에서 대통령 일약 출세를 하더니 한동훈도 그렇게 시키려고 그래? 국민들의 반발을 앞으로 불러올 것이다. 여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요번에 검수완박 그 반대 과정에서 윤석열이하고 권성동이하고 또 누구야? 이준석이가 찬성한다. 잘된 협상이다. 아쉽지만 잘된 협상이다 하고 하다가 그냥 국민의 역풍이 불어버리니까 어물쭈물 하다가 지금 이런 사태에 민주당의 강행 처리가 나왔죠. 그렇죠? 그 과정에서 이준석이가 한동훈이한테 범죄적인 자문을 구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준석이가 돌아섰다. 범죄적인 자문 때문에 돌아섰겠어요? 한동훈을 실세로 이준석이가 인정을 했어요. 권력 소유 2위다. 윤석열 다음에 한동훈이니까 거기 가서 승인을 받고 억셉트를 받았다 하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서 나온 말이 뭐예요? 한동훈이가 야반 도주한다. 검수완박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이거는 검수완박이 되더라도 국민적인 저항에 붙여서 1, 2년 후에는 또 유명무실하게 될 수뿐이 없어요. 그런데 뭘 중요시하냐고 하면은 언론에서 지금 내리 깔기를 한동훈의 한 통의 전화. 그죠? 한동훈의 한 통의 전화가 검수완박 찬성해서 검수완박 반대로 3일 만에 바뀌었다. 이런 문제 아니에요. 그걸 주시해야 돼요. 한동훈의 한 통의 전화. 아니 왜 여당 대표가 또는 당 대표가 왜 한동훈이나 1개월 장관한테 전화를 해서 억셉트를 받고 그 말을 그대로 워딩을 옮기느냐 하죠. 언론에다가. 그 언론에 옮긴 게 뭐죠? 내가 오늘 아침에 올렸을지 이걸 찍는 이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 모르니까 이준석이 하는 말이 강박에 의한 협상이므로 이 검수완박법을 자기들이 받은 것은 강박에 의한 협상이므로 이것을 받을 수가 없다고 반대 입장을 받고 오늘 내일 이게 통과되겠죠. 본회의에서. 그 강박에 의한 협상이 뭔지 모르시는 분은 그 사전 찾아보세요. 인터넷 가서 네이버 쳐보세요. 강박이 뭔가. 그 흉측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은 쟤네들이 검수완박법을 통과하는 것을 강박으로 본다는 거예요. 형사적인 용어니까 강박으로 보고 이준석이 그거를 강박의 뜻을 한동훈한테 지침을 받아서 대국민한테 지금 강박에 의한 협상이름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하는 말이 강박에 의한 협상이면은 거기 가서 뭐 너희들은 왜 협상을 했냐는 거죠. 애들 하는 말대로 가스라이팅을 당했느냐는 거죠. 그죠? 한동훈은 실제로 굴림했으므로 취임도 하기 전에 튀어나온 거야 지금. 이거는 두고두고 김건희와 같이 윤석열의 발목을 잡고 윤석열의 동력을 해칠 것이다. 왜? 윤석열은 자기 안에 김건희를 방어해야 되며 한동훈도 방어해야 되죠. 윤석열이 지금 제일 믿는 사람은 한동훈뿐이 없을 거예요. 장제원도 권성동이도 저 정치꾼들이 언제 자기 등을 돌릴지 모르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윤핵관 3인방이 실수, 사고를 친다고 제가 말을 했지만은 장제원이부터 들어가면은 장제원이 지금 아주 비서실장이니까 윤석열이 비서실장이니까 밀착 경호와 밀착으로 심리를 읽죠. 윤석열의 그죠? 신복이라는 소리예요. 근데 지금 나오는 것이 인수위 과정에서 정책 발표 같은 것도 엉망이고 또 인사 문제. 현재는 그 18명의 장관과 한덕수 총리뿐이 없는데 검증은 누가 했겠냐? 그 장제원이가 바짝 달라붙어서 했겠죠. 윤석열이 하고. 윤석열이 그런 검증할 줄 모를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인수위의 인사 과정이 이게 나오는데 인수위는 간섭도 못했고 윤석열의 인사가 장관 18명과 플러스 총리가 나왔는데 이건 국민들이 볼 적에 문재인과 다른 게 뭐냐?
오히려 문재인 쪽보다 더 심각하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호영을 필두로 해가지고 김인철이란 그 사회교육부총리란 놈이나 원희룡이란 놈이나 이영이란 애나 또 한 놈 있는데 그 희한한 놈. 그런 애들이 지금 이게 전부 다 보면 너무 심각한 거야. 장제원은 계속해서 사고만 치고 있다. 그 다음에 제일 지금 국민들의 그 인상 문제보다 반발하는 게 뭐죠? 청와대 용산 이전 문제예요. 제가 초도에서 말씀드렸듯이 아니 지금 현재 5,600명이 근무하는 청와대 인원을 150명으로 줄인다면 뭐하러 청와대를 갖다가 용산까지 옮기죠? 용산 100만 평으로 옮기냔 말이에요. 그냥 통일등에서 해도 되죠. 150명 정도면은. 지금 인수위가 가동되는 건 150명 정도뿐이 안 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가 찬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윤한홍이라는 놈이 또 그 문고리 3인방의 하나니까 그 간신이에요. 윤한홍이는 이놈하고 김용현이라고 뭐 청와대 들어갈 예정인 뭐 3스타 출신 그놈이나 용산 이전 문제를 지네 마음대로 윤석열하고 김건희를 위해서 급살 맞을까봐 그걸 못 들어가게 하고 용산으로 갑자기 이전하는데 지금 보통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죠. 국방부 장관 합참총장을 그 관사를 뭐 쓰려다 그러다가 갑자기 비가 샌다 그러고 그거 고칠 돈을 갖다가 25억에 26억 받았는데 거기다 안 쓰고 또 외교부 장관을 그걸 뺏어서 쓴다 그러고 또 용산 그 국방부는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들어가면서 이제 교통 문제가 나오고 시민의 불편의 문제가 그거는 부차적인 문제예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터질 거예요. 용산 입주하고 나면은. 입주 전이나 입주 후에나 계속 언론들이 그 용산 이전 문제를 까닥낄 거예요. 뭐 청와대 개방한다고? 그래 하루에 39,000명씩 개방하는 거? 아니 문재인 쪽에서도 말이지 한 달에 수십만 명씩 오라고 그랬어. 뭐가 달라? 청와대 남쪽 그 등산로 개발한 거 문재인이가 해버렸어. 그럼 뭐가 달라지는 거냐는 거죠. 불통의 곳으로 들어간다 해가지고 국민들과 언론들은 저 씹을 겁니다. 그걸 윤한홍이라는 놈이 하고 김용현이라는 놈이 저질렀고 또 세 번째 이 권성동이라는 놈 윤석열 3인방 이거는 당을 장악해라 가지고 이준석이 눌러버리고 당을 장악했어요. 유명무실하게 돼서 이준석이는 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그 다른 100개의 자유우파 유튜브가 있다면 그거 TV만 그래도 이준석을 보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직까지. 99개는 이준석 탄핵을 하려고 쫓아내려고 그러고 데모하고 방송하면서 코인 빨아먹고 별 난리 나왔어. 젊은이들 정신 차려요. 그런데 당을 권성동이가 장악해라 그래놓고 권성동이하고 윤석열과 총통으로서 권성동이란 부하 따가리한테 말이지 검수왕박법 받아 그런 거 아니에요. 대형 사고가 터진 거죠. 이 세 놈만 그러는데 지금 장제원, 권성동, 윤한홍만 지금 사고 치는 것 같지만은 그 옆에 파리떼와 똥파리 같은 윤핵관들과 검사 출신들이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취임도 하기 전에 윤석열 옹이가 들어가는 거죠. 얘네들이 하는 그 명목적인 이야기는 뭐죠? 표면적인 이야기는 아니 새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할 거 아니냐. 지방선거를 이겨야 될 거 아니냐. 그러는데 지방선거 그래가지고 못 이겨요. 지방선거에 그 이기고 지는 거는 표면적으로야 광역지자체 17개 중에서 거기서 그걸 다 이기면 이긴다 그러면 다도 못 이기고 뭐 이준석의 말로는 10개를 이기면 승리라 그러는 3개도 못 이기는데 광역지자체 그 단체장을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 오세훈을 보시면 알아요. 뭘 이겨야 되죠? 기초단체장을 이겨야 되고 시, 군구 그 단체장들을 이겨야 되고 그 다음에 기초의회를 지방의회를 잡아야 돼요. 근데 요번에 내가 보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과반 이상의 기초의원들이 도의원 시의원들을 국민의힘에서 이기지 못할 것이다. 왜? 그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보고 있잖아요. 대통령은 윤석열인데 민주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가지고 하니까 꼼짝달좀 못하고 있고 싸우기만 하고 둘 다
지방의회도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광역시도도 지방시도도 기초단체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초 단체장들, 시장들, 구의원들, 군의원, 시장들, 군수, 구청장 이런 애들. 그 다음에 의회가 지방의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 과반 이상 못 얻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것이 고고TV가 지금 말하는 경기도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서울도 요번에 그 과반 이상의 윤석열이가 이런 뻘짓을 계속하고 적대적 공생도 아니야. 적대적으로만 막 문재인하고 이렇게 싸우고 있으면은 서울도 과반 이상의 의회를 구성 못해요. 국힘에서. 민주당은 그래서 경기도는 그래서 끝난 것 같고. 따라서 처음부터 다시 설명하면은 윤석열의 총통에 의해서 윤석열이란 총재 플러스 총통에 의해서 한동훈이가 소통용으로 들어가고 그 둘에 의해서 국회만 장악되고 지방선거는 힘들게 되고 2년 후에 2년은 너무 길으니까 솔직히 현재 시점으로 보면 2년 후에 총선도 윤석열 쪽이나 국힘은 또 한 번 패배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계속 뻘짓을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